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참모들도 안 팔고 버텼다. 무엇을 안 팔았을까요? 바로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제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팔지 않는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다주택 참모들 장차관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먼저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논란이 확산되는 걸까요? 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비서관과 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5명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까지 좀 넓혀서 생각해보면 7명이 더 늘어나서 모두 12명이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집값은 대부분 올랐는데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이 여현호 비서관 있잖아요. 국정홍보비서관의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요. 16억 6,500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살지 않은 집은 팔고 실거주할 집 한 채만 남겨라 라는 메시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네, 김현미 장관이 국민들에게 실거주하는 집 아니면 팔아라, 웬만하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팔아라, 다주택자들 사는 데 말고 팔아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시기 또 얘기를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그제 또 팔아라, 파는 게 낫다, 솔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안 팔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놔서 집값을 잡겠다. 네. 대책을 발표하고 그 집값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지금 의문인데다가 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규제책만 계속 내놓다 보니까 예. 젊은이들이나 새롭게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징검다리, 사다리가 아예 걷어차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이제 집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사다리가 걷어차인 상황인데 세상에 나보고 집을 사지 말라고 규제를 했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집이 2채, 3채씩 있고 그것이 1년에 몇억씩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게 분통에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고 집값이 정말 실수요자에 맞게 한 채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값을 막는 우리의 대책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 청와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사실 내각까지 다시 확장해보면 내각이 더 많습니다. 네. 내각에 또 있는 고위공직자들 생각해보면요 2채 이상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그런 분들 멋져 다 필요 없는 것을 실수요 주택 외에는 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뭐 예전에도 뭐 팔리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만 그건 사실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 부동산에 의지가 있다면 김현미 장관부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기로는 처음과 좀 말이 달라져서 옹색한 변명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집행해서 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다가 그 당시 노 실장의 말은 또한 뭐 수도권 다주택자에 한한 거다라는 식으로 조금 뭔가 옹색하게 변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주변에서 30, 40대 만나보면요. 제일 많은 게 지금 집값 문제입니다. 아파트 네. 문제. 대부분 어찌 보면 지금 아마 50대, 60대 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뭐 한 채씩 갖고 있지만 안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 네.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어쨌든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놨느냐.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든지 아니 청와대 이제 비서관 이상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두 채도 많은데 더구나 또 강남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강남에 많아서 그다음에 어쨌든 집값 상승이 뭐 몇 억씩 되고 이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냥 번거다. 내가 뭐 자유재산 어떻게 처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네. 어쨌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청와대 뭐 비서관급 이상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아니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총선 전에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출마하시는 분들은 다주택 처분해라. 근데 이제 소각도 받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해냈는데 실제로 이게 일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실제로 뭐 거주 목적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들은 처분을 좀 권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런 걸 어느 정도로 사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뭐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인사라든지 이런 게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돼요. 네. 뭐 공천이라든지 직이라든지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 변호사님이 권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급 이상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겠다는 거는 그만큼 청와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부분 30, 40대 뭐 저희 당 지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 뭐 팬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 부분에 뭐 하고 대해서는요? 있냐. 그렇죠. 집값이라든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 집 사지 못하게 만들어놨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고위자들은 왜 그럼 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느냐. 예. 이거거든요. 한마디 솔선수범해라. 네, 네. 이거는 당연히 강력하게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청와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 혹은 뭐 소급 규제 적용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키워드가 게릴라성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저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평생에 자기 재산에 가장 안정적인 담보를 하는 게 사실 집 한 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집을 하나 얻어보려고 집을 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렵게 집을 사는 월급쟁이가 그 집을 사려면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발표한 6.17 부동산 규제 대책 따져보면 사실은 어렵게 장만해서 집 한 채 장만했다고 하는 꿈을 이뤘는데 이게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 다음 대출이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미 분양권을 받아놨는데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분통에 터져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지금 또 모여가지고 집단행동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마당에 그게 저는 국민 여론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네. 외교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실태를 모르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면피성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할 뿐이고요. 네. 아마 그런 현실과 인식의 괴리 때문에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방금 김구식 교수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작동됐다고 그랬지 잘 작동됐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한 바 있으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이 비슷한 움직임으로 지금 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4위에 617 헌법 13조 2항 그러니까 뭐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그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가 지금 분명히 나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 보니까요. 이거를 어쨌든 처음 집을 사려면 자기 돈으로 못 사잖아요. 근데 조정 지역은 대출에 지금 5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집을 사느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에 있어서 제가 봐도 처음 집을 사거나 아니면 30대, 40대거나 이런 분들이 살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사실은 살려고 해도 본인 돈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거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집도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 주택을 사거나 30, 40대거나 이런 분들이 살 때는 좀 어느 정도 예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집 사는 게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정부가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대책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또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